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날 중동이 어떻게 탄생했을까라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고전적인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프롬킨의 현대 중동의 기원. 이제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의, 몰락인 거고요. 자, 오스만 제국은 끊임없이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제 유럽까지 지배하다 유럽에서 물러나면서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영토를 조금씩 상실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발생하니까, 야, 독일 편에 쓸어야 되냐, 러시아 편에 써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최근의 전쟁, 1853년 크림 전쟁에서 주로 1차 대전 직전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오스만의 영토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러시아 편에 쓸 수는 없고, 독일 편에 써서 독일이 전쟁이 이기면 러시아가 빼앗아산 땅을 다시 돌려받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독일한테 썼죠. 줄을 잘못 쓴 거죠.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1차 대전 당시에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오스만에는 이란, 이라크, 다 들어있어요. 사우디, 이렇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에게 영국에 협력하면은 독립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오스만 니네 지배자에 대해서 해방전쟁을 해라. 그래서 민족의 반란을 유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하는데 그 중에 영국의 국방장관이 이집트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공격하면 그 사이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거를 반란을 진압하죠. 그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스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해서 영국의 지원 안에 오스만 제국 안에 이 일부 반란이 되면서 그게 나온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줄을 잘못 쓴 대가로 오스만은 이제 길길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로 축소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르드족이 비극이에요. 원래 쿠르드족이 세브르 조각에서 쿠르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흩어져 있는데 3, 4천이 된다는 정도인데 원래 독립을 보장받았는데 이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쿠르드족이 오늘날까지 이런 상태로 그래서 지금의 중동이 나온 거는 바로 이제 세브르 조약이라는 거고 잠시 무효가 됐었지만 결국은 이제 세브르 조약이 오늘날 중동에 나오게 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일단 먼저 이 중동에 석유를 지배를 했죠. 미국도 일부 지배를 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이러한 석유 지배가 7자매라고 하면 7공주들이 그래서 단합을 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사이좋게 나라를 가졌는데 2차 대전 말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많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처럼 전쟁처럼 많이 쓰면 미국의 원유가 줄어들어서 비상사시 때 미국의 원유를 사용하지 못해요. 미국은 자원이 많아도 자원을 개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자원을 개발하기보다는 사우디 자원을 개발해서 사우디 가서 그러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오스만 밑에서 영국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야 영국 애들이 니네 완전히 독립 안 시켜줬잖아. 우리한테 붙으면 영국한테 완전히 독립시키니까 영국하고 손 끊고 우리랑 놀자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말에 미국이 사우디를 껴안고 영국에게 압박을 내서 사우디를 완전히 독립국가를 시키죠. 근데 그 독립국가라는 건 친미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집트 사다트와 함께 친미 이스라엘 노선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중동적 미국의 그랜드 스트레스 전략은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유라시아 제국에서 나와요. 왜냐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게 유라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 제국에서 하나의 제국이 나올 수 있는 세력은 세 세력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슬람. 그래서 이 세 세력이 서로 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중국, 러시아, 이슬람. 그 중에서도 이슬람 제국이 하나의 제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을 이제 분열을 시키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주로 앵글로 섹슨, 백인 기독교의 1000년 이상 되는 십자군 정도 다 그런 거죠. 1000년 이상 되는 전략입니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이슬람 제국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시아파하고 수니파죠. 수니파가 대다수입니다. 수니파 이집트 그죠? 수니파하고 그다음 수니파는 이제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사우디가 이제 수니파의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시아파에서는 이란이죠. 근데 옆에 있는 이라크도 시아파예요. 이렇게 돼서 이라크에서 시아파와 수니파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담 후세인이 수니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 이슬람은 수니파가 다수인데 이라크에서는 수니파가 소수인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권이 미국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뒤집어 엎었는데 수니파의 사담 후세인을 엎어가지고 시아파가 됐는데 이란도 시아파이기 때문에 미국이 뒤집어 엎었는데 미국의 바람과 달리 이란과 이라크가 협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이런 거고요. 이러한 종파 갈등 이외에도 이슬람 세속주의와 근본주의를 주장해요. 공화주의. 이슬람의 세속주의의 대표는 이집트라든가 이란 같은 거고요. 근본주의는 사우디예요. 이런 식으로 시아파, 수니파 경쟁도 있지만 종교 국가죠. 정교 일치 국가냐 아니면 공화주의냐 이거 가지고 대립을 하는데 이러한 대립도 이용하는 거. 이게 이슬람 내부의 갈등을 이용하는 거고요. 테러와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으로 하여금 이슬람을 치게 만드는 거죠. 이슬람 국가로 하여금 여러 테러 조직이라고 하죠. 이슬람 세력들을 치게 만드는 이러한 작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러한 중동 전쟁을 흔드는 알박기, 재개발하려면 알박기 있으면 재개발을 못 하잖아요. 이슬람 제국이, 하나의 통일된 이슬람 제국이 못 나오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알박기. 이스라엘이 있는 한 절대로, 중동에서는 이슬람 제국이 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강경파, 이슬람과 대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건파도 대립하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맥마흔 선언에서는 1차전에 협조하면 아랍인들한테 독립시켜줄게. 벨푸어 선언에서는 유대인한테 우리한테 협력하면 똑같은 말 했죠. 그래서 이 똑같은 아랍과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말 했기 때문에 지들이 지은 자가 있어가지고 아까 두 개 국가이죠. 두 개 국가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두 개 국가는 중동 팔레스타인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분할 통치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개의 국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런 역사적인 거고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기에 독립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정책존이 소련하고 유사히 들어가지고 소련은 되게 좋아했어요. 저 공동체, 저 공산주의 빨갱이 집단이다. 그래서 소련은 되게 좋아했고 미국은 싫어했어요. 처음에 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해서 체코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소련이 무기를 지원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이건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미국이 입장을 바뀌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수세했지만 미국이 지원하면서 바뀌게 되고 2차 중동전쟁이 되게 유명한 전쟁이에요.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에 대해서 미국이 중동을 먹으니까 미국이 중동 먹는 걸 막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에게 수에즈운하 니네 기습 공격하고 점령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핵실험하지 않는 핵무기 기술을 영국과 프랑스에서 봐서 핵 무장을 하게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말대로 이스라엘 했는데 미국이 건방진 영국 프랑스 새끼들이 2차 대전 때 우리가 도와줬더니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니들이 전쟁을 일으켜 까부는 새끼들 해가지고 이집트 편을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개박살나고 영국 프랑스 경제가 개박살나면서 이 중동 전쟁 이후로 완전히 외교 정책이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에게 종속되는 완전히 맛을 보여주는 이런 계기가 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의 중동에 대한 개입력을 완전히 봉쇄해서 미국의 어떤 독재적인 그런 게 가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편애하는지 보면 2차 중동전 1960년 6월 8일에 미국의 리버트라는 소속 잠수함이 이스라엘 전투기에 의해 가지고 34명이 죽고 17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즉시 그 근처에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보복 공격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백악관에서 보복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합니다. 이 정도로 미국은 자기네 국민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학살을 당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되게 중시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반공 친미 국가를 만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에서 이 민주주의 정부가 섰죠. 그래서 모사대그, 그래서 소련에 접근한다. 그래서 침공이다, 용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힘을 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팔레비 정권을 세운 게 이란이고, 마찬가지로 이라크의 카심이 원유를 국유하죠. 미국과 영국에 치명타를 주죠. CIA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후에 후세인이 들어든 거고. 근데 후세인을 통해서 이란 팔레비 이슬람 혁명을 갖다가 제안해서 전쟁을 했죠. 근데 끝나고 나서 후세인이 야, 내가 한번 이슬람 제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야,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박살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계속해서 그냥 전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슬람끼리 전쟁하고,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하고 이슬람끼리 전쟁하고, 그래서 중동에서 이슬람 제국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도 아까도 말했지만 오스만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하게 만들고, 나사리가 미소 등거리 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나사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련과의 관계를 파탄시키고 이 친미 노선으로 되게 되는, 이래서 저 친미 정권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오스마 빈 라덴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중동의 귀족들은 이런 미국의 전략을 알죠. 근데 이제 집권층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거기에 하는 거고, 왕족 중에서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돈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두 가지예요. 기독교 평화주의와 민주주의 평화주의. 미국식 모델을 가진 나라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아야죠.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코 큰 남자, 금발의 여자를 좋아하는 아시아인들은 미국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깜짝깜짝 숙이고 미국 여자하고 연애하려지, 미국 여자나 미국 사람을 공격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식 생활태도나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기독교를 파급시키면 미국은 국가 안보를 전쟁을 통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 평화론하고 미국 민주주의 평화론인데, 이래서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파급을 시켜야 되는데 이슬람이 가장 큰 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거는 문명죠. 문명 충돌인데 그걸 테러와의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와 무슬림의 인구 비율이게 되면 20세기 초는 무슬림이 3분의 1밖에 안 됐지만 70년대는 2분의 1, 2010년은 76%가 되고 2050년에는 이제 똑같아지고 2100년에는 무슬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이슬람교도 한 명 죽일 때 이슬람은 애를 3명이 낳아요. 그리고 또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남자 1명, 여자 여러 명에서 계속 애를 낳기 때문에 죽이는 속도보다 애 낳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죽여도 결국은 세계는 이슬람이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적으로도지만 기독교 주류 인종은 이제 이미 유럽도 그런데 백인이 아니라 기독교도가 증가되는 속도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에서 늘어납니다. 어디?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 사하라 남쪽에 이쪽에 아프리카 기독교들, 이 기독교들의 인구 속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슬람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기독교의 인종을 보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 중심이 되고, 카톨릭 교도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 건 보면 유럽에서는 카톨릭 신부나 수녀 안 하죠. 누가 신부 수녀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죠.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나 아시아 애들이 신부 수녀 해가지고 카톨릭이 살아남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독교 자체가 소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소수 안에서도 백인보다는 이제 주로 흑인들, 특히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개종도 기독교도는 무슬림으로 개종하는데 무슬림은 절대로 개종을 안 하죠. 그래서 개종 속도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운명은 인구가 증가하는 아프리카, 그리고 무종교인이 많은 종교, 그리고 중국 같은 데가 이제 기독교를 파급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보면
백인의 패권은 한 200년 정도 되면은 10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비슷비슷해. 200년 정도 되면은 백인의 패권은 불가능해지고 남아있는 기독교는 아프리카에 이제 달려있게 됩니다. 결론만 말하면 미국이 아무리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을 아무리 죽여도 시간은 이슬람의 편이다. 백인과 기독교는 멸망은 안 되지만 소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세계지배 전략은 이슬람의 강경파 이슬람을 온건파 이슬람으로 해서 세속화시키는 것. 그래서 미국식 이슬람을 해서 그런 대학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무슬림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겠지만 종교학적이나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는 백인 기독교의 앞날은 캄캄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그 다음 또